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입었던 방화복으로 가방을 만들어 판매하는 청년들. 이렇게 나온 판매 수익금 중 일부로 투병 중인 소방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한 옷을 통해 소방관들을 돕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이승우 대표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사는 세상, 오늘은요 투병 중인 소방관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물건을 파는 청년을 만나볼 텐데 바로 이 가방입니다. 네, 가방을 만드는 소재가 특별해요. 맞습니다. 가방 예쁘다, 멋지다 그러실 수 있는데 저것은 우선 기본 소재가요. 소방관들이 실제로 진화 작업에서 입었던 하지만 지금은 못 쓰게 된 폐방화복 재질로 만든 가방이에요. 예. 저렇게 이제 예를 들면 폐품, 재활용품 이런 걸로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가치를 더 부여해서 멋지게 재탄생시키는 것을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주로 이제 저런 제품들을 디자인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 이승우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입던 방화복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폐기 처분한 걸 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만들었다는데 저는 처음에 무슨 명품 가방인가 했는데 참 잘 만들었는데. 자, 이승우 대표는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자기 동료분들 중에 암 같은 거에 걸리면은 대부분 공상이라는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한 3, 40대 암에 많이 걸리시는데, 그러면은 사실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그분들은 지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을 되게 많이 나가고, 그러면 당연히 좀 암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관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암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을 못 받으시니까는 그럼 그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이랑 해서 저희 3명이서 시작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그분들을 다시 구해주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이걸 어떻게 일반 대중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소방 현장에서 그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장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방화복 같은 경우는 온전히 소방관을 지켜준 옷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시 재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서로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좀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방화복 사이클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이제 만들었는데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만든 거 보면 어쨌든 그 소방관들이 일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상이 온 분들을 좀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을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관분들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부상 예. 같은 걸 입게 되면 공상으로 인정을 시켜봤는데 암을 앓으시는 분들은 야. 이게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암을 얻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받아들여진다. 근데 그냥 뻔히 보기에는 젊고 건강하신 분이 왜 30, 40대에 암에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놓인 소방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하다가 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소방관분들은 이 옷을 입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지켜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런 사연들을 좀 널리 알려야겠다. 그럼 뭘 알릴까? 바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 숨결이 그대로 배어있는 그 소방법을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사서 이거를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돈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이런 취지 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폐방화복을 이용해서 이제 가방을 만드는데 그 소재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좋은 뜻으로 이제 창업을 결심했지만요. 처음에는 제작 과정 하나하나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죠. 저희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생 3명이 모였는데 저는 이제 건축학과였고 다른 친구는 경영학과였고 또 다른 친구는 통계학과였거든요. 패션이나 가방 혹은 섬유 이런 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가방을 만들자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이 일단은 패션 타운이니까는 동대문을 가자 해서 갔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화복을 업사이클링 한다, 이랬더니, 근데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가게나 이런 데 가서 1시간 동안 서 있다가 1, 2분 얘기하고 나오고, 그랬던 적도 엄청 많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는 가방 공장 사장님들도 알게 되고, 가방에 대한 형태라든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현장에서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을 돕겠다는 결심에서 출발을 했지만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는 그렇죠. 순탄치 않았네요. 아이디어는 좋았죠. 방화복 수명이 약 3년입니다. 그렇지만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3년 쓰고 법적으로 못 쓰지만 이 방수나 방염 기능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동대문 시장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게 있겠습니까, 저 원단이. 그래서 아주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 소방서에 가서 방화복 달라고 하니까 혹시 또 소방관 사칭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안 준다고 하고,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결과 대한민국 제향 소방 동호회에 갔습니다. 취지를 잘 설명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방화복 원단을 구해다 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폐 방화복을 얻었고, 근데 이제 그 가방으로 이제 제작하는데 예. 그 과정 자체가 긴 과정이었어요.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버린 거잖아요. 이제 폐기 처분한 거다 보니까 많이 걸려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중 물 세탁이 필수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해체 작업하는데도 몇 시간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 옷을.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물하고 불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 메타 아라미드라는 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가위로 쉽게 잘리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염색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염색도. 그래서 결국 실패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방 하나 만드는데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저 지금 하나하나 이제 손길 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승우 대표가 이제 꼽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죠? 예, 다른 게 아니라 소송과 관련된 겁니다. 이분이 그 소방관 고 김범석 소방관이라는 분이 예. 31살에 저도 이런 암이 있답니다. 혈관 육종암. 예. 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8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을 하다가 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젊은 나이에 이 소방관 일 때문에 얻은 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 그게 맞고, 근데 이 공상으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송을 시작을 했고, 근데 1심에서 졌지만 항소심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기억에 남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업사이클링에서 소방복 만드는 일이랑 무슨 상관일까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러네요. 단순하게 가방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예. 아니라 소방관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 같은 거에 늘 참관을 하고 있고, 그때 이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인정받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합니다. 소방관의 어떤 유가족을 또 돕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의미 있게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우 대표는 이제 앞으로의 꿈과 포부를 묻는 질문에 감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좀 되게 특이했던 반응으로 기억하는 거는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름이 엄청 많은 제품을 꼭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지저분한 걸 찾아서 보내드렸는데 표현하셨던 게 막 그거 받아보고 엄청 눈물을 흘리셨다 하시면서 이 소방관들의 그 헌신과 노고가 그대로 담겨있는 제품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셔서,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는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전달하는 것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름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당연히 우리를 구해주듯이 우리도 소방관들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이 알려져서 동참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제품들, 더 좋은 디자인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면 그 일부도 기부를 하고 있어요. 네, 이승우 대표 진짜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소방관들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백혈병이나 암으로 공무 중에 그 상해를 입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소방관들에게요. 영업이익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4명의 소방관에게 1,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수익금을 내고 싶은데 다행히도요. 지난 6월에 코트라에서 주최된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 대전에서요. 일본 수출도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수출이 영업이익 50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희망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이제 500% 이상 성장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그 제품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그 포부를 밝히는 그 순간을 보면 가슴 뭉클한 얘기들이 묻어나오네요. 아까 저 들으셨죠? 그름이 많은 제품으로 달라, 고객이. 그러니까 예쁘고 뭐 질기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 소방관들의 노고와 헌신을 난 그대로 이 제품을 통해서 느끼고 싶다.
이게 이 이승우 대표가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해주는 소방관들을 네. 위한 그들의 권리를 위한 노력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소방관들의 권리를 위해서 기부하고 싸워나가고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승우 대표가 마지막 그 인터뷰하면서 내용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포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라는 표현인데 네. 참 이 말이 얼마나 뭉클합니까? 서로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오늘 이 사건을 얘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